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주인공이 트럼프, 시진핑, 이재명 이라기보다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이게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더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 황, 이 타이완 계통의 미국 국적자입니다만은 이분이 한국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SK, 삼성, 현대차 등과 협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한국의 AI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 선언을 하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격이 AI 회담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 CEO가 왜 한국이 그런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느냐는 설명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한국처럼 조선, 자동차, 삼성전자, 이 방산, 기계, 그리고 종합제철 이런 데 두루두루 복합적인 중화공업체제를 굴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뭅니다. 중국, 독일, 일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기반이 있으므로 여기에 AI를 접목시키면은 완전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앞으로 과학이 주도할 미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AI 산업혁명 선도할 것, 젠슨 황의 확신과 파격 선물.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은 그냥 공짜로 된다는 게 아니고 판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을 위해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안긴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공짜지만 이건 공짜는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이 AI 개발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형 소브린 AI 개발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한국형 소브린 AI는 소브린이라면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AI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술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도 철저하게 된다는 뜻에서 한국형 소브린 AI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를 사실상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첨단 사양의 경우 한 개에 수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오픈 AI,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도 사려고 줄을 서면서 그걸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도 GPU가 없으면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 경주 빅딜로 한국이 보유하는 AI용 GPU는 이제 3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서 그 숫자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한 최신형 GPU 26만 개 중 5만 개는 국내 독자적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위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가 나누어 갖는데요. 엔비디아는 삼성, SK와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설립하고 AI로 움직이는 반도체 회사라는 뜻이겠죠. 현대차와는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AI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AI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AI와 관련하여 풀스택 전 단계 공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AI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올라탄 만큼 자율주행, 로봇, AI 반도체 등에서 세계 우위에 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되는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 그리고 기업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빛을 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운이고 그리고 우리 세계적 대기업인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외국의 젠슨 황과 같은 사람과 제휴를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분위기도 국내 정쟁에서 세계 수준의 어떤 급으로 올라간 느낌까지 듭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익 중심의 정치, 실용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병철 반도체에 삼성의 명운을 거는 결단을 내렸던 그것도 노년기에 이병철 선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겠습니까? 바로 공업화의 성공이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시절 7년간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했던 중화공업 건설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의 좌파는 농민들을 버리고 공업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박정희를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건설한 중화공업 건설 제조업의 기반을 딛고 거기서 AI와 접목시키는 이런 거대한 대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죠. 한국의 좌파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욕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생각 좀 가지면서 우물물을 맛있게만 먹을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